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문제진단법 하려고 하는데, 문제진단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진단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진단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도식화해서 그래서 그 도식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개요부터 이제 교재가 있어서 교재를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사이트에 가시면 자료란이 있고 교재 부분란에 이게 2학차 교재라서 2학차의 문제 진단 여기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구글에서도 다 지금은 다 PDF로 하고 있거든요. 인쇄를 해놨더니 이게 이렇게 잘 이렇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서 인쇄가 해놓고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만들어 놓고 이게 막 빨리빨리 순환이 되면 사용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그때그때 쓰는 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DF로 만들었고 PDF로 해서 개별적으로 쓸 때마다 뭐 프린트를 한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의 문제 진단법 이 항목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든지 아니면은 아까 이 교재에 와서 교재에서 미학자 교재에서 보시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그 교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와서 문제진단법 개요를 설명드리면 문제진단법은 성경적 상담에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상담 과정과 목표까지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진단 기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 상담자는 상담이 필요한 문제 유형을 피상담자에게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발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랑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 아빠요. 그러면 아빠 위치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해서 도식화하는 문제를 도식화한다. 그래서 아빠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당연히 위에 있죠. 그래서 아빠, 아빠와의 문제. 아, 이런 문제구나. 아빠와의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근데 아빠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제가 동생하고 싸워서요. 아, 그럼 동생. 아, 그럼 동생은 밑에 있는 거죠. 몇 살 차이 나나요? 한 살이요, 두 살이요, 두 살. 두 살 차이 동생. 그럼 이제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를, 이렇게 구도를 해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아빠와의 갈등이 있고, 또 동생과의 갈등이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담의 과정은 아빠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동생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내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빠와 나와 동생, 또 엄마와 아빠와 그다음에 나와 동생 사이에서 내가 뭐가 문제냐? 나는 좀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요. 나는 여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들이 계속 뭐가 되냐면은 이걸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다 보면 이거를 좀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통점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공통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니까 그러면 위에 있으면은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표시하고 아래에 있으면은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누구든지 아빠, 엄마, 나뿐만 아니라 뭐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 집어넣고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 집어넣고 하니까 문제 이해가 되게 편해진 거예요. 문제가 더 잘 설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문제 이해가 잘 설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설명이 되니까 결국은 요 틀만 남게 됐고 요 틀을 이제 도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만든 게 이제 요 진단기법의 일반 상담의 진단기법의 이해, 일반 상담의 진단기법의 형태,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문제 진단법의 구성 항목이 6개가 이루어진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순위 비중부터 그래서 순위 비중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이 순위 비중에 대해서 찾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형태가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6가지 형태를 각각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이후에 좀 더 보완된 형태라서 가장 그 초기 형태로 보려면은 순위 비중,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첫 고형에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순위, 그 다음에 합의, 그리고 선악, 조직, 관계, 심층 이렇게 해서 유형별 진단 도형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식화한 거, 문제를 도식화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이 도식에다가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 도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도식들이 어떤 거는 순위를 보여주고 어떤 건 합의를 보여주고 또 어떤 거는 선악을 그다음에 조직을 관계를 심층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는 게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씩 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순위부터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예를 들면 이 순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순위 문제다 하면 이게 지금 아직 안 떴는데 그냥 붙여놓고 하도록 할게요.
됐어요. 순위부터 하나씩 해볼 텐데, 순위는 뭐에 대한 거냐면은, 뭐가 우선순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문제를 말하는 어떤 텍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과제 올리는 거 있어요. 미학차의 문제 진단법, 과제, 순위, 문제로 잘 올려주신 거 내용을 참고해 보죠. 저는 삼남 일녀의 막내지만 친정의 일을 제 주도하에 진행했습니다. 최근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대학원도 진학한 상황이고 교회 봉사, 훈련도 병행해야 해서 시간 부족으로 평소에 하던 배드민턴 클럽 참여도 접었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80세가 넘으시면서 몸이 안 좋으셔서 검사 때문에 병원 외래 진료를 봐야 해서 오빠들에게 부탁했지만 시간이 없다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았는데 요즘은 시간도 없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가끔 짜증도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짜여진 시간이 있어요. 짜여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게 분배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한쪽으로만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기도도 하고 싶고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친정 어머니를 돕고 싶은데 돕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 대학원 진학 후 공부를 진행하는. 그리고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자신이 여가도 할 수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후트리오맘이 누구냐 하면 이정선 집사님이신데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보여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구나. 그리고 시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시간을 줄이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한다. 그럼 이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또 친정 어머님을 도울 수가 없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님을 다시 돕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학원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대학원 공부 마음의 여유를 또 갖는다. 이것까지만 해보죠.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또 다른 것도 좀 한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대학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원 공부의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리적인 시간만이 이게 해결책이냐, 물리적인 시간만 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의 의미를 찾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갔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에 문제는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는 이게 물리적인 한계만 그러면은 여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기도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친정 어머님도 돌봐야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대신 이제 대학원이 잘 안 되게 되니까 그러면은 대학원은 포기하는 건가 아니면 대학원은 부족하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할 때
핵심은 요 물리적인 부분의 시간만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요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그게 상담의 방식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의 뭐냐면 좀 자기의 그런 어떤 원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하는 것을 뭘로 바꾸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요. 그래서 은혜로 이거를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되냐면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게 하시는 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 이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대학원도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여가도 이 중요한 걸 위해서 그럼 이 대학원은 그럼 왜 하느냐 하면 이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 대학원을 진학. 그래서 배드민턴 쳤는. 그래서 이 공부의 의미를 찾는, 이걸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의 대학원의 의미가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뭐였냐면, 교회 봉사 훈련, 시간 부족으로, 교회 봉사 훈련,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 봉사 훈련, 여기는 기도할 시간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봉사의 시간. 봉사의 시간의 의미가 뭘로 대치가 된 걸 이해하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이 대학원 공부가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그대로지만 여기서 내 대학원 공부를 하나님의 의미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봉사 시간은 줄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부분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친정 어머님을 도울 수 없는 오빠들에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 때문에 그래서 한계에 이르게 됐죠. 오빠들은 시간이 없다고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원 공부 때문에 못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내가 가족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하고 이걸 하는 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서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할 때 이때 또 다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정 어머니를 오빠들이 못 봐준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 대학원 공부를 제껴놓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부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친정 어머니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요 부분을 활용하는데 짜증만 내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원 공부와 친정 어머니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안을 찾는. 그리고 그거는 왜 하냐면 이 대학원 공부 과정 속에서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이걸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라는 여기서 의미를 갖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쪼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또 돕는 다른 사람을 친정 오빠 혹은 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미는 여기서 충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또 다른 대안, 여기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라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면 또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여가도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는데 배드민턴을 못한다. 대학원 공부 때문에 배드민턴을 못한다. 그러면 우선순위상 이게 지금 중요하고 이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의미를 둔다 해서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배드민턴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을 안 하는 대학원 공부로 인해서 대학원 공부에 의미가 생기는 그래서 이 부분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면 이 부분의 스트레스를 없애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대학원이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배드민턴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 배드민턴을 하지 않는 것의 침해가 아닌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돼버려요. 배드민턴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균형이 이게 손해가 내가 이거를 이익으로 삼는 내가 이거를 얻게 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문제에서 지금 사례까지 나왔으니까 사례 설명까지 갑자기 들어가 버렸는데 여하튼 순위 문제의 시간 배정, 그리고 시간 배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방향,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까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진로까지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도식화예요. 도식화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 이게 이제 순위에 관한 문제고, 이런 순위에 관한 문제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순위의 문제로 또 교회 순위의 문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순위의 문제. 여기서의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말로 그림 도식화하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고 또 이 얘기가 저 얘기인 것 같고 다시 말해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문제인데 이 전체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짬뽕이 돼. 다 그냥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전체가 다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어려운 게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봤던 그 그림을 요 처음에 요 부분은 좀 초기 형태고 근데 초기 형태를 이해해야 나중에 이제 최종 형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형태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좀 더 깔끔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순위에 해당하냐 아니면 합의에 해당하냐 아니면 선악에 해당하냐 조직인가 관계인가 아니면 신충인가 이걸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거기서 거기에 맞게끔 순위가 안 된 거는 순위가 되게끔 합의가 안 된 거는 합의가 되고 또 각각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우리가 보는 문제 진단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순위 유형을 따지고 그리고 순위 유형의 각 요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각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왼쪽이 제일 필수적인 거고 왼쪽 아래가 중요한 거고. 필수적인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거는 이런 거다라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이런 분야가 있다. 그래서 필수적인 걸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타인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오른쪽 하단에 요 전체 원의 이 세 번째 부분은 유익이라고 설명.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그거는 자신의 발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전체 원의 오른쪽 윗부분, 이거는 선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신의 여가 생활에 관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 이게 1번입니까? 왜 이게 2번입니까? 3번이고 4번입니까? 그 다음에 왜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게 필수적입니까? 나는 이게 필수인데요. 자신의 발전인 게 필수인데요. 혹은 나는 내 여가가 제일 필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선택이 필수로 가고 필수가 선택이 되고 혹은 또 위치는 이해를 했는데 어떤 그 시간의 분량이 예를 들면 줄어들고 적어들고 혹은 줄어드는 게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를 이제 염두에 두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 시간을 뭘로 하냐면은 이제 여가로 돌리거나 이렇게 줄어들면 그 시간을 타인과 관계로 보내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줄어들면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공부에 관한 걸로 바꾸거나 하면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간만 늘리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찾는 이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가 갈등 요소 혹은 또 문제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문제 요소를 없애는 과정은 단순히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다 보면 그게 작은 시간인데도 되게 의미 있게 돼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딴 생각하고, 근데 기도는 해. 근데 딴 생각하고, 혹은 또 이제 예배는 가요. 교회 하루 종일 있어요. 근데 가서 사람들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재미를 즐기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요소를 찾을 수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혹은 또 안정한 상태로 한다는 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요거를 채워나가는 요 부분, 하나님의 의미. 그래서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채워지게 될 때 그때는 시간이 느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느는 마음의 어떤 정보가 늘어가는. 그래서 각각 다 어떤 부분은 또 반대로 내 여가 생활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여가가 하나도 없어요. 워커홀릭, 워커홀릭.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여가만. 그럼 이제 병이 생기겠죠. 여가 생활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또 쉬지도 않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덜컥 병이 되거나 그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는데 그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이제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 일화인데요. 유학생들이 처음에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가면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한 유학생도 가자마자 내가 애써서 유학 왔으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 한국 유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 회관이 있고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참 활자도 좋다. 아니 공부하느라 시간 쓰기도 바쁜데 탁구를 치고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몸도 괴로워지고 그리고 또 마음도 괴로워지고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딱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상담사가 해주는 말이 탁구를 한번 쳐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탁구를 치러 갔더니 다들 그 얘기를 듣고 탁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탁구를 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몸과 마음을 다시 돌보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유학생을 마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쉬지도 않고 막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병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건 또 좀 특별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데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런 게 의미가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또 다른 거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좋아하면 뭐 사람들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 아니면 뭘 싫어해서 뭘 안 한다든지 발전을 싫어해서 그래서 내가 나 발전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집에 오면 그냥 여가 생활하기 바쁘다. 내 발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게 줄어든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많아도 문제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다른 것들 다 놓고 그래서 내 여가 생활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로 아빠가 여가 생활하느라 애들하고도 놀아주지도 않고 자기 여가 생활하느라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가 낚시, 낚시, 골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빠만의 여가 낚시, 골프 그리고 또 축구도 있다. 축구, 바둑 뭐 이런 거 적절히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할 때. 그래서 가족은 그만샷, 낮잠, TV, 아빠가 핸드폰만 해요.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는 게 또 좋아요. 줄일 수 없는 거는 의미를 채우는 거. 줄일 수 있는 거는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줄여나갈까.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한 과정.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독으로 컴퓨터 중독, 또 게임 중독, 혹은 또 기타 중독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 공부에 관해서도 공부를 안 하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아,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 때문에 공부를 못했고, 그리고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수많은 이 사연들이 있고, 수많은 사연들을 이 도형 하나로, 이 도식화된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 시간을 나누는, 이렇게 시간을 나눠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가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는 것까지를 한번 나눠. 네, 초등학교 때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방학 계획표, 하루 일과표 해서 원으로 시계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시간표를 짜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전체 파이가 있고 파이를 나누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나누는. 이게 이제 원이기도 하고 또 네모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게 원이 되면은 피상담자고 이게 네모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런 방식에서 네모가 되면 그러면 이게 상담자의 해석이 돼요. 상담자 해석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이게 십자 형태지만 하나는 이거는 이제 피상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상담자의 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원이고 이게 네모가 돼서 상담자의 이런 풍성한 해석이 이 사람의 이 부족한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네모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해석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해석이
단순히 내 시간은 요 정도라고 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보완을 해줘. 이런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성경 해석법, 이게 성경 해석법의 의미. 그렇게 하면 현재의 문제 진단법이 됩니다. 문제 진단법이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삶에 의미가 생기니까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폭넓어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성경 해석이 이 문제를 포함해야지,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된다든지 그럼 이제 부족한 게 됩니다. 문제는 이만큼인데 성경 해석이 혹은 또 이게 대한 해석이 이 정도다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게 돼. 그럼 모자라게 되면 그럼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렇게 되버리니까. 그럼 여전히 뭐 별 변화 없어. 근데 이제 이거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아, 그게 참 좋은 의미가 있네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네요. 해서 이걸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결과. 이거는 별로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해석이 부족해서 통찰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고 이걸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럼 이제 이거는 실패, 상담이 실패하게 되고, 이거는 성공하게 돼요. 좋은 결과, 그래서 상담의 성공.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해서 성경 해석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각각의 문제를 담아야만 하겠어요. 문제를 담을 수 있는 성경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담아야만 하는. 그리고 이렇게 담고자 할 때 비로소 아까 이런 문제 봤던 것들, 전학의 문제, 순위의 문제로 봤던 거, 이런 거,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한 짜증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석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하는 게 바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위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이해되고 있는지.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세미나를 할 때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건너뛴 면도 있는데, 이건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고혜미 강사님은 어떠세요? 예, 일단은 네, 아까 말씀 중에 저희 기도에서 이해했는데 또 의미 있게 다가가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상황을 이해해서 안 하는 거다. 다른 거에 이익이 있고 없는 거다. 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갈등과 스트레스를 다르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네, 중요한 얘기잖아. 음, 먹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를 자기 발전이나 자신의 여가에 의미를 줄 것 같아서 거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시작해야 되는 게 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깨닫게 된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로 바꾼다. 그건 아주 잘 보신 거예요. 이걸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게 해답인 것 같아도 또 해답이 안 되거든요. 해답이 없는 게 돼버려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성경 해석이 이게 사실은 당신이 더 많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것도 하는 거는 그건 되게 보람된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요 한도 내에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은 내가 어떻게 대학원도 다니면서 가족도 돌봐요. 아, 가족도 돌보고 대학원도 다니는 겁니다. 두 개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가족 돌보는 의미가 확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제 난 딱 짜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을 하게 되는, 내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는.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더 줄어들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못 해? 이래버리는. 내가 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건데, 기분이 나쁘니까 그 부부가 싸워서 기분이 나쁘면 남편이 할 수 있는 걸 안 해버려요. 돈 안 줘? 이래버려요. 아내도 밥 안 차려줘? 그러니까 이 전체가 둘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물론 돈도 주고 뭐 생활비 넉넉하게 주고 밥도 해주고 정성껏 또 간식도 해주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되다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감정이 이제 안 좋아지면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쫄쫄 굶고 남편은 쫄쫄 굶고 아내는 이제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가 돈이 많아서 뭐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밥을 못 먹으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밥을 못 먹고 아내는 아내대로 돈을 못 쓰고. 그럼 왜 그랬느냐? 이제 이런 어떤 사소한 부분에 당신이 해야 되는, 안 한다, 혹은 못 하겠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어떤 시간 부분에 다툼이 생기면 결국은 둘 다 손해가 되는 거죠. 가족에서도,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아무리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해도, 뭐, 아빠 싫어요, 엄마 싫어요, 그래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난 나가 살래요. 그러면 집, 멀쩡한 집 놔두고, 뭐, 나가 살면은, 뭐, 조그만, 이제, 원룸 얻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 나가야지 하고 집값 알아봤다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나가기는커녕 택도 없다. 하고서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전체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미를 집어넣는 거죠.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건 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발전과 여가나 이런 타인과 상관없는, 예를 들면 명예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명예, 우리 가족의 명예, 혹은 또 가치, 우리는 이런 게 가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명예, 가치, 혹은 뭐 목표,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이런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하나님이 됐구나 생각되지만, 뭐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걸 이제 의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목표가 깨졌어요. 가치가 사라졌어요. 존재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돼도 이제 공허하고 되게 돼요. 내가 왜 살았을까? 허무해지.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그게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목표는, 가치는. 예를 들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자녀의 어떤 가치의 문제, 혹은 또 자녀가 선택한 어떤 뭐 분야, 진로의 문제, 그런 문제로 우리의 어떤 가장 필수적인 게 상실됐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학자 집안인데, 또 교육자 집안인데, 혹은 또 명문가 집안인데, 우리 아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안 좋은 거다. 우리의 명예의 가치의 목표에 반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선순위의 문제는 또 다른 데서 보완될 수 있고, 그래서 타인의 혹은 또 가족의 이런 부분이 이런 것에 침해됐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잃은 게 아닙니다. 되게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잃은 게 아니라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이 불신자들의 이 필수적인 게 뭔지는 대충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좀 만들어야 돼요. 갖게 해야 돼요. 가훈이 뭡니까? 우리는 가훈 같은 거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좌우명이 뭡니까? 우리 좌우명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좌우명이 필요합니다. 좌우명을 갖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지. 그러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어. 그래야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갑자기 막 몰락해요. 이 전체가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없으면은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그때그때마다 각기 다르니까, 네, 사람마다 또 다르고 대충 이러한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고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목사님, 김철중 목사님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처음 들으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선 이렇게 막 원리가 있나 그쪽에 이제 조금 좀 수학적인 이론을 조금 따지거든요. 아, 이렇게 선을 막 험리, 험리해 주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겠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걸 보면 수리를 저한테 주면 필수는 잘 되는 거 필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발견되는 게 타이밍이요. 네, 타이밍이 여기서 중요한데 네, 새로운 네,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자기만 아, 이런 거에 있는데 네, 타인과의 관계가 두 번째로 중요한 새롭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우선순위의 순서를 정할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는 이해가 간다. 여가보다 발전이 앞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 발전보다 타인이 앞서는 거는 조금 좀 헷갈린다. 혹은 자기 발전 다음에 타인, 그 다음에 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좀 성경적인 가치를 좀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맞춰보면 또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이런 기준으로 상담, 내담자 혹은 이제 피상담자를 좀 봐야 되겠구나. 이제 배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속에 이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나냐 타인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타인을 뭐 적게 생각하느냐 많이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요거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타인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이걸 중요하고 요거를 유익하게 한다고 해서 내 발전이나 혹은 또 타인에 대한 생각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할 때에도 그게 타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자신의 발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어떻게 균형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순서로 여기에 타인이 들어가고 여기 자신의 발전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나 자신의 발전, 타인 했다가 자신의 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여가와 자신의 발전 사이의 고리가 조금 희미해져. 그래서 내 부분이 사실 더 많은 부분인 거예요. 내 여가, 내 발전 반이 나아요. 반이 나. 나머지 반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가 전부가 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반이 나니까. 나머지 반이 하나님과 이웃사.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면은 그럼 이게 맞아. 안 그러고 다른 식으로 균형을 잡으면은 좀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김진희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김진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일단 들었는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해는 다 되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실제 이제 상담 사례들을 좀 많이 보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갖게 하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성경 해석법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는 타인보다는 나 자신의 어떤 회복과 충전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두 우선순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나를 잘 다시 회복하는 이제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각각의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그 사연들이 뭐냐면 내가 어느 시기에는 어떤 걸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발전, 자기의 발전을 더 많이 했다. 많이 했다라는 의미는 이걸 바꿨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더 커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붙여보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었는데 아까 거는 그대로 두고 자 여기에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모를 때 이걸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모를 때는 뭐 이게 순서가 뭐 의미가 없는데 이걸 알게 된 다음에 내가 이걸 좀 받고 싶다.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자신의 발전이고 그 다음에 유익한 게 타인이었다. 타인이 유익하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여가를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요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이게 바뀌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순서는 그대로 있고 타인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자신의 발전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들을 때 알게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타인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순위 유형을 보는 거를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대비해서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악순환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정기적으로 괜찮으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검진을 해서 내가 뭐 머리가 아파요, 속이 아파요 할 때 그러면 검사를 해봅시다 해서 또 문제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할 때 순위의 문제는 현재적인 상황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 여기에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도식화하면서 해 나갈 때도 그려가면서, 아까 이거 다 지워버렸는데 하여튼 그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가족이 있다, 혹은 또 내 학업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상적으로 다 대입을 해서 뭐 다 뭔가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일일이 다 대입할 필요는 없겠어요. 다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랬던 때가 있다 그러면 그랬던 때가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가족하고 문제였을까? 아니면은 그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게 뭐 내 여가 혹은 휴식 그런 것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걸까? 이 문제점을 찾아 나가는데 또 활용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이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게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아서 그렇지, 선을 없앤다면 그러면은 그럼 사실은 좀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원래는 그냥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통째로 하나로. 그래서 통째로 이어지는 그냥 하나의 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의 원 하나를 가지고 오면 원래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그걸 이제 문제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서 선을 긋는 거지, 선을 제거하면 이건 그냥 다 이게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업도 하고 예배와 그 다음에 또 타인 가족과의 시간과 그러면서 학업도 하고 그러면서 여가도 하고 이게 다 이렇게 섞여서 시간별로 여가하는 시간, 뭐 학업하는 시간, 무슨 요일,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다.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뭔가 갈등이 생긴다. 그럴 때 선을 그어 봅시다 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선을 그어보니까 여기 딱 거기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런 거니까 이제 안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한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일상생활에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매번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초등학교,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두 명이 한 책상을 같이 놓고 짝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싸우니까 선을 긋지 사이 좋으면 선 같은 거 없어요.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싸웠다 선이 그어져.
선이 쫙 그어지고 넘어가면 내 거야. 넘어오면 내 거야. 그때부터 선을 긋는 거지. 갈등이 생기니까 선을 긋는 거지. 갈등이 없으면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유연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재인 간사님 뭐 질문 있어요? 아니요. 되게 잘 들었고 사례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되게 잘 됐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순위로 진단되었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배우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상담사가 판단을 되게 잘 해야겠다. 잘못해서 아까 지금처럼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거를 줄여야 된다, 임의적으로 그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될 일 자체가 너무 많았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러는데 그걸 그냥 뭐 계속 유지하게 한다든지 판단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해석이 이걸 알고 해석이 그걸 담느냐 안 담느냐 이제 이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걸 담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좋은 해석이지 해석한다고 해서 다 좋은 해석이 아니거든요. 해석 어떤 경우는 해석을 했는데 오히려 이걸 더 줄여버려요. 지금 있는 거를 더 줄여버리니 해석을 하고서 더 답답해. 그 해석을 들으니까 더 답답해. 더 답이 없어져요. 해석을 듣고 넓힐 수 있도록 파이가 더 커지게 그러면 능력을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겠군요 해서 이걸 넓힐 생각을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더 이걸 줄여야 되고 괜히 상담했다 상담해서 더 괴롭다 이렇게 되면 이걸 더 압박하게 되는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의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도이지 막 분석하고 뭔가 이렇게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짧게 하냐 하면 뭐 이런 부분을 이 안에 담으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잘라내려고 하는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면 당연히 상담이 안 되죠. 상담도 실패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 능력, 하나님 주신 의와 화평과 그리고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한도 내에서 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의미를 가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순위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감각을 지도를 받아야죠.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때 꼭 감정이 들어가요. 상담자가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서 은혜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실수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이제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갔는데, 이제 그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걸 배워야죠. 그걸 이제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배우면 손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게 의미 있구나. 그런 게 목표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그러면은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위 하나 했는데 이제 좀 쉴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